여러분 다이어트 운동으로 만보 걷기 많이들 하시죠? 근데 오늘은 좀 불편한 얘기 하나 할게요. 만보 걷기 하면 할수록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 말이에요. 운동은 했는데 체중은 그대로, 허리와 무릎은 더 뻐근하고,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골밀도까지 불안하다고 뜨는 분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만보 걷기 대신 이거 하세요. 바로 계단 타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30, 40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골다공증? 그거 60대 얘기 아니야? 조심하셔야 합니다. 뼈는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깎이다가 어느 날 티가 나요. 특히 30, 40대가 이런 패턴이 많습니다. 일하느라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운동은 걷기만 하거나 가끔 몰아서 하고,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 지방 줄이는데 단백질, 칼슘은 부족해지고, 거기에 커피, 음주, 수면 부족까지 겹치면 어느 순간부터 회복력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20대랑 똑같은 몸인 줄 알고 빨리 바꾸려고만 해요. 다이어트도 빨리 진행하려고 하죠. 근데 뼈는 나이보다 생활 습관이 누적에 더 민감합니다. 젊을 때 티가 안 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30, 40대 분들, 가정에 충실하고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조심해야겠죠. 특히 이런 분들 진짜 많을 겁니다.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오래 걸으면 발목이 조금 뻐근해요. 계단만 타면 숨이 턱턱 막혀요. 운동하고 나면 개운한 게 아니라 몸이 오히려 더 무거워요. 분명한 건 하나예요. 이제는 과학적으로 운동해야 될 나이라는 거죠. 무작정 몸을 갈아넣던 20대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걷기는 좋은 운동이 맞지만 30, 40대부터 중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엔 걷기만으로는 부족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건강은 유산소만이 아니라 근육 강화 운동도 같이 가야 하거든요. 실제로 WHO에서도 주 2회 이상 근육 강화 운동을 권장합니다. 즉 오래 걷기만 늘어나는 만보 걷기 챌린지는 심폐, 근력, 골밀도 자극이 애매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1년 동안 매일 만보 걸었어요. 근데 체중은 1, 2kg밖에 안 빠지고 무릎이 더 시큰하고 검진해서 골밀도 걱정이라는데 어떡하죠? 이분들이 게으른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너무 성실해요. 문제는 노력이 양이 아니라 운동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유산소 4가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볼게요. 걷기, 자전거, 수영, 계단 타기 이 4가지를 각각 비교 분석해 볼 거예요. 중년 이후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 소모보다 자극이 질, 그리고 근육, 뼈, 심폐기능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유산소 고르는 기준이 하나예요. 땀 많이 나면 뭐 살 빠지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준을 3개로 딱 잡아주겠습니다. 다이어트 효율, 관절 안정성, 그리고 몸 변화 자극 이 3가지 기준으로 보면 어떤 운동이 제일 효율적인지 답이 거의 정해져요. 먼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살은 칼로리 부족으로 빠지는 게 맞습니다. 다만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심폐가 올라가고 근육이 살아야 잘 빠집니다. 하루에 도넛 2개만 먹고 운동 안 한다고 그렇게 살 빼실 분들은 이제 없잖아요? 다이어트에는 운동을 꼭 병행해야 합니다. 오래 할 수는 있는데 자기 약한 운동은 처음엔 좋아도 어느 순간부터 정치기가 오기 쉬워요. 첫 번째, 걷기를 보겠습니다. 좋은 운동이지만 만보 걷기가 정답. 이 공식을 외우면 문제가 생겨요. 걷기는 분명 좋습니다. 근데 만보 목표가 되면 흔히 이런 일이 생기죠. 강도가 낮으면 심폐 향상 폭이 제한되고 자세가 무너지면 무릎, 엉덩이에 반복 스트레스가 쌓이고 무엇보다 뼈, 근육이 자극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걸음 수가 많다고 운동 목표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럼 달리면 되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달리기는 자극은 강한 대신 초보 그리고 체중이 있는 분 그리고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부상 리스크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 걷기라는 옵션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선 무릎 골관절염 위험이 있거나 고령층에선 만보를 걸어도 시간, 강도, 기준 가이드라인을 못 채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만보 자체가 목표가 되면 이런 함정이 생긴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단순 만보 걷기는 시간적 효율이 좋지도 않고 심폐 기능을 자극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달리기를 한다면 좋겠지만 초보분들에게는 오히려 부상 위험이 크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고르는 것은 사이클입니다. 자전거는 장점이 확실하죠. 무릎 충격이 적고 오래 할 수도 있고 땀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칼로리 소모만 보면 꽤 좋습니다. 근데 중년 이후 관점에서 약점이 하나 있어요. 자전거는 대표적인 비체중 부하 운동이라서 뼈가 단단해지는데 필요한 골 자극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클 선수들이 골밀도가 다른 체중 부하 운동 종목, 예를 들어서 달리기 선수들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들이고 사이클링이 골밀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만든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체계적인 논문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자전거는 관절 부담이 낮은 유산소이고 체지방 감량에는 도움이 되지만 뼈까지 같이 챙기는 관점에선 추가로 체중 부하 그리고 근력 자극을 시켜주는 운동을 같이 하는 게 유리합니다. 더욱이 출퇴근용으로는 자전거를 타기에는 애매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홈트레이닝 기구는 잘 건들지 않게 돼서 빨래 건조대가 되고 말이에요. 하실 수 있다면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수영입니다.
관절 부담도 적고 심폐에도 도움이 되고 체력이 약한 분도 시작하기에 좋아요. 다만 오늘 이 다이어트 그리고 중년 이후 체력 기반을 같이 보잖아요. 여기서 수영이 약점이 딱 하나 나옵니다. 수영은 물속 부력 때문에 중력과 충격이 줄어들어서 중력에 저항하는 운동은 아니에요. 실제로 수영과 골밀도 관련 논문에서는 수영이 골밀도를 올리는데 가장 좋은 종목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그러니 골밀도 관리에 흔히 권장되는 건 체중 부하 운동이고 대표 예시에 걷기와 계단 오르기가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수영은 관절 보호 그리고 심폐 능력 강화에 장점이 있으나 뼈, 하체 자극은 조금 약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게다가 수영장까지 시간을 내서 가야 하니 이건 자전거 타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것은 계단 타기입니다. 왜 다이어트에 계단이 강하냐? 3가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계단 타기는 체중 부하와 하체 근력 자극이 동시에 들어오는 운동입니다. 계단 타기는 내 몸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에 자극이 들어오죠. 즉 유산소이면서 하체 근육까지 자극해주는 일석이조의 운동이란 말이에요. 평지 걷기는 따뜻하게 하체를 데피는 정도라면 계단은 허벅지가 불타오르고 엉덩이가 잡히고 다리가 버텨야 하는 느낌이 옵니다. 실제로 탄탄하고 매끄러운 다리 라인을 위해서 헬스장 언니들이 찾는 천국의 계단이 있잖아요. 게다가 뼈는 중력과 근육이 당김을 받을 때 자극을 받는데 계단 타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이 골밀도 관리에 도움이 되죠.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심폐 효율이 좋다는 점인데요. 쉽게 말해서 짧게 해도 숨이 찬다는 겁니다. 달리기처럼 말이죠. 단순한 평지 걷기는 한 30분, 60분 해야 숨이 차오른다 라는 느낌이 오는데 계단은 3분에서 10분만 뛰어도 심장이 두근두근, 호흡이 확 올라옵니다. 즉 시간 없는 사람한테도 효율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데요. 바로 생활 속에 끼워 넣고 싶다는 점이에요. 헬스장까지 갈 필요도 없고 집, 회사, 지하철 어디든 계단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은 유지 가능함 그리고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 그래 계단 좋은 건 알겠는데 무릎 안 아프게 숨 너무 차지 않게 꾸준히 습관 만드는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따로 효과적으로 계단 타는 습관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정리해뒀어요.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서 초보 루틴부터 무릎 부담 줄이는 방법까지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보통 두 부류예요. 나 만보걷기에서 양만 늘리고 있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달리기를 하고 있긴 한데 무릎이 괜찮을까? 라는 추후 걱정이 되시는 분. 만약 그러시다면 계단 타기를 운동 루틴에 끼워 넣어보세요. 초보자분들도 부담 없이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매일 달리기 운동하시던 분들도 오히려 달리기만 하면 몸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 운동들로 자극을 다양하게 주는 편이 좋을 겁니다.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할게요. 만보 걷기는 좋지만 중년 이후에는 양만 늘리면 한계가 올 수 있다. 시간도 부족하고 말이죠. 그리고 자전거와 수영도 훌륭하지만 각각 골밀도 그리고 하체 자극이 비기 쉬운 구간이 있다. 마지막으로 계단, 제가 가장 추천하는 계단 타기가 체중 부하, 하체 근력 그리고 심폐 자극이 한 번에 들어와서 다이어트와 체력에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저희는 다음에도 좋은 운동, 다이어트 꿀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해두시면 소식 놓치실 일 없으시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